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수정이라고 합니다. 이 낙태죄는 헌법상 여성의 기본권을 지킬 수 없는 위헌인 법조항이다라고 판정까지 됐는데 다시 이것을 범죄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이 정부와 그다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에 나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주요한 논리가 태아의 생명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태아의 생명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좀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아동학대 피해 건수로 검거된 건수가 3,314건입니다. 근데 전국에 학대 아동이 쉴 수 있는 곳 총 72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곳당 수용할 수 있는 피해 아동 7명입니다. 72곳에 최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최대 수용 인원이 504명입니다. 그 아동들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일반 회계로도 전환되지 않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동들에게 표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관계자들은 지금 시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들 한 곳당 몇 명의 아동들을 지금 관리해야 될까요? 전국 평균 13만 명 정도의 아동들을 한 곳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상담사들 뼈 빠지게 일해도 절대적으로 이 모든 아동들을 다 보호할 수 없고 모니터링할 수 없고 사례관리할 수 없는 것이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하면서 낙태죄 폐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기만적이고 그 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단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주지 못하겠다. 그것을 근데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 태아의 생명권 앞에 세워서 운운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대 아동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이 낳고 유치원 우리가 맘 놓고 제대로 보낼 수 있습니까? 학교 폭력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 제대로 보낼 수 있습니까? 어렵게 이 위험천만한 사회에서 다 아이를 키워내놓고 일하다가 죽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조차 없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여성도 지키고 아이도 지키고 하는 것은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 폐지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권력이 없는 자들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맡고 있는 신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성인이 딱 됐을 무렵 운이 안 좋게도 결혼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임신 중지를 하기 위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함께 산부인과들을 고발하고 다니는 바람에 수술 비용이 무척 높아진 때였습니다. 당시 현금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급해야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그 친구는 남편도 없고 남자친구도 책임지지 않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어렵고 모아둔 돈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3개월 동안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점점 배는 불러오는데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할까? 수술을 받을 수는 있을까?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할까?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여성이 낙태가 죄, 임신 중지가 죄라는 이유로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공임신 중절 수술, 임신 중지가 결정되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됐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는 형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시켰습니다.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 자기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문구가 들어갈 때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자유권과 신체권이 대단히 침해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의가 국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소수의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이 형법상 자기 낙태죄를 반대했지만 다수의 국회의원의 목소리는 전쟁 이후 대한민국 인구의 수를 4천만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 낙태죄가 꼭 필요하다라며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수십 년간 여성들은 법 아래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를 갖지 못한 채, 자기 결정권 하나 갖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성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낙태죄를 폐지하고 오히려 임신 중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국가가 의료 시스템 안에서 보장해줘야 하며, 또 비혼모라고 할지라도 미혼모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한 부모 한 가정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에 낙태죄가 없는 나라들을 보면 오히려 임신 중지에 대한 비율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지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을 갖추기만 한다면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이룰 의지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여성을 마치 미숙한 사람인 것처럼 낙태죄가 폐지되면 언제든지 문란하게 성행위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임신 중지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 낙태죄 폐지, 전면 낙태죄 폐지가 개정되어 정말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이 땅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에서 3개월 동안 구두를 팔아야 했던 제 친구가 2022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는 공청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면 폐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